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이제 세컨 앤 원, 두 번째 영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뭐 주요 이 단체 교섭으로 인한 이제 주요 변화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오프 시즌의 주요 선수 이동, 일단은 이제 공격 선수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포지션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쿼터백인데 네, 이번 오프 시즌에 정말 역대급 오프 시즌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선수가 바로 톰 브레이디입니다. 뭐 저희를 포함해서 이제 팬분들이 좀 역사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톰 브레이디 선수가 사실 향후 몇십 년 동안은 이 NFL 업계에서 고트가 사실상 예약이 된 선수지 네. 않습니까? 뭐 이후에 또 어떤 선수가 브레이디를 뛰어넘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 브레이디가 팀을 20년 만에 옮기는 과정을 이제 함께 했다. 이런 건 좀 역사의 산증인으로 저희는 좀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 시대가 끝났다라고 이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좀 충격이 컸다. 그래서 이제 모자는 쓰고 왔지만 옷은 좀 다른 걸 입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예전에 이 51회 슈퍼볼이 끝난 이후에 52회 슈퍼볼을 앞두고 좀 불화설이 나왔었잖아요. 그 이제 크래프트 구단주와 벨리책 감독, 그리고 이제 톰 브레이디 쿼터백 사이에 어떤 삼각 그런 어떤 트라이앵글이 깨졌다. 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어쨌든 이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슈퍼볼에도 진출을 했고, 그리고 53회 슈퍼볼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는데, 톰 브레이디의 이적을 두고 다시 그런 부분들이 좀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좀 결과론적인 얘기로 보이기도 하지만, 뭐 사실 그때 있었던 이제 불화설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그 톰 브레이디가 FA로 이제 남겨질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했고,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적을 좀 추진했다 이런 얘기가 좀 계속 비하인드 스토리로 요새 지금 미국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제 단서들이 조금씩 있었더라고요. 이제 기존에 집을 팔고 이사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원래는 이제 한간에 들리는 썰에 의하면 톰 브레이디를 이 벨리치 감독이 트레이드를 하려고 그랬다 그래요. 그 지미 가로폴로를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보내는 과정에서 네. 사실 이제 그 트레이드의 주인공이 가로폴로가 아니라 이제 브레이디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톰 브레이디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 얘기가 이제 톰 브레이디의 귀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크래프트 구단주와 이렇게 발빠르게 이제 손발을 맞춰가지고 지미 가로폴로를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보내버렸다라는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확인할 바는 없고,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 정도로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그런 이제 불화설이 이게 소문만은 아니었구나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이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로 이제 톰 브레이디가 새로운 이 둥지를 틀게 됐는데, 이로써 저의 이제 주적은 글레이저 가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농담처럼 그냥 던지고 싶고, 어찌됐든 이제 템파베이가 지난 시즌 이제 2명의 천년 리시버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톰 브레이디 합류는 이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아닐까. 왜냐면 이제 수비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고는 하지만 지난 시즌 윈스턴이 인터셉션 30개나 던졌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수비가 좀 이 생각보다는 과소평가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브레이디가 뭐 전성기의 기량은 아니지만 여전히 뭐 안정적인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윈스턴 대비해서 그 인터셉션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템파베이 좀 팀 전체적으로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크리스 가딘, 마이크 에반스의 그 뛰어난 리시버 듀오가 있고, 거기다가 사실 패트리어츠는 작년에 이제 타이틀은 거의 없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템파베이에는 오제이 하워드나 이제 카메론 브레이트 같은 이제 뭐 리그 탑급 타이트엔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준수한 선수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러닝백만 좀 좋은 선수가 추가되면 이제 브레디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좀 자신의
실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리첵이라는 명장이 이 패치에 있다면 벅스는 지금 브루스 에리언스 감독이 와 있거든요. 이 브루스 에리언스와의 호흡도 어떨지 한번 좀 기대가 돼요. 이제 에리언스 감독이 이제 2015년에 그 당시에 노장이었던 카슨 팔머 쿼터백과 함께 컨퍼런스 챔피언십에도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톰 브레이디도 이제 커리어 이제 황혼기에 와 있는데 이 에리언스 감독과 좀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연간 2,500만 달러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뭐 물론 이제 더 올라가면 5,900만 달러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보장 금액이 이제 2,500만 달러라고 해요. 연간. 그러니까 총 2년 이제 5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시즌 티켓 대기줄이 한 1,000번대 정도였다 그래요. 근데 참 브레이즈 선수가 이제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린 이후에 이 번호가 6,000번까지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 템파베이가 최근에 좀 성적이 계속 안 좋으면서 2019 시즌에 그 홈 경기의 좌석 점유율이 이제 80%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79.1%인데 이게 전체 NFL 32개 팀 중에 31위의 기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시내티 다음으로 이제 가장 그 낮은 좌석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결국 이 톰 브레이디 한 명의 영입으로 뭐 완전히 이제 반전을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템파베이는 뭐 5천만 불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뭐 유니폼 판매나 이런 그럼요. 여러 가지 이제 부가 수입으로 이 브레이디의 연봉을 충분히 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제 유벤투스로 넘어간 이제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분도 그 처음에 이제 맨유에서 이제 레알로 갔을 때만 해도 유니폼 판매로 그 상당 부분의 자기 이적료를 보전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스포츠 스타의 가치는 사실 그 필드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필드 밖에서 팬들의 어떤 구매력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 글레이저 가문이 좀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톰 브레이디 선수가 이제 이적을 하면서 또 이제 FA 신분 그리고 이제 좀 자유로운 신분인 선수들이 나 벅스로 가고 싶다. 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토드 걸리나 이제 멜빈 고든이 템파베이에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 선수들은 이제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토니오 브라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좀 어떤 그 빅 네임을 가진 스타들이 이제 브레디를 쫓아 템파베이로 오게 될지 좀 궁금한 점이 있고 네.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그 2020 시즌에 슈퍼볼이 열리는 곳이 바로 또 이 템파베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역사상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홈구장 우승. 홈구장에서 슈퍼볼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브레디가 한번 좀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고 네. 뭐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뭐 톰 브레디의 그 이니셜이 TB잖아요. 톰 브레디. 네. 근데 TB가 TB에 왔다, 템파베이에 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라인을 많이 뽑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 자체도 TV by TV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뽑았더라고요. 그 TB12라는 또 개인 브랜드가 네. 있잖아요. 또 그 브레디 개인적으로는 또 그 자기 사업에도 꽤 도움이 되는 자기 소속팀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디보다는 게레로가 좀 짭짤하게 돈을 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 보스턴, 뉴잉글랜드 지역이 참 브레이디가 떠나기 전에 사실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무키 베츠가 먼저 트레이드로 이제 LA로 네네. 떠나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지역에 이제 정말 이제 아이콘으로 불릴 수 있을 만한 이 슈퍼스타가 둘이나 떠났어요. 동시에. 사실 이제 최근 21세기 들어서 이제 보스턴 지역의 스포츠 팀들이 황금기를 많이 맞았었잖아요. 네. 레드삭스도 이제 오랜 저주를 풀었고 이제 패트리어츠도 이제 20년간의 이제 왕조를 구축을 한 바 있었는데 사실 좀 당분간 좀 추운 그런 겨울이 보스턴 이 스포츠 지역에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당분간이 아니라 꽤 장기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찌됐든 이제 두 달 사이에 슈퍼스타 두 명을 잃게 된 이제 보스턴 지역이 되겠고 사실 이제 톰 브레이디 선수가 이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왔을 때 이 빈자리를 어떤 선수가 메우게 될지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한간에 나왔던 얘기들이 앤디 달튼 그리고 이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닉 폴스 선수가 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오늘 아침에 이제 브라이언 호이어가 이제 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알려오면서 쿼터백에 대한 보강은 더 이상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패츠 팬들은 사실 브라이언 호이어를 이제 주전으로 데리고 온 거는 아닐 거라고 이제 믿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데리고 왔다라는 것 자체는 이 선수 이외 더 이상의 쿼터백 영입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은 지난 드래프트 때 뽑았던 제러스 디덤이 여전히 있고 네. 이 두 선수가 좀 경쟁하는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근데 어쨌든 지난 시즌 굉장히 좋았던 이 수비진들도 공백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공격진은 뭐 이미 뭐 사람 없는 수준이고 뭐 특별한 보강이 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공격진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탱킹각 세게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 2021 드래프트에서 서퍼 로렌스 하는 거 그렇죠.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좀 나오고 네. 있거든요. 클램슨의 이제 트레버 로렌스가 이제 음. 드래프트에 나올 예정인데 뭐 패츠가 이제 새로운 이제 쿼터백을 찾아야 되는 과정에서 이제 바로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뭐 빅네임이 굳이 찾자면 캠 뉴튼 정도인데 네. 이 선수도 이제 부상이 많으면서 좀 커리어가 좀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결국 패트리어츠가 1년 좀 쉬어가면서 이제 로렌스를 노리지 않을까. 이제 팬들은 좀 뭐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된다면야 좋겠지만 또 알다시피 이제 전교 1등 쉽지 않지만 전교 꼴등도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패트리어츠의 길었던 왕조는 이제 정말 끝이 났고 뭐 어떻게 이제 이 톰 브레이디의 빈자리를 이 벨리식 감독이 또 메울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톰 브레이디가 벅스로 떠나면서 이제 실직자가 된 한 선수가 있습니다. 2019 시즌에 이제 30-30을 기록했던 제이미스 윈스턴이죠. 네, 역대급 이제 시즌을 네. 만들었던 이제 제이미스 윈스턴인데 아직까지 좀 팀을 구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 대부분의 팀들이 이번 드래프트까지 이제 지나고 나면 주전 쿼터백을 다 정해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의 다 이제 32개 팀의 주전 쿼터백이 정해진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이미스 윈스턴의 현실적인 이 기대치는 지난 시즌에 이 라이언 테너힐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백업으로 들어가서 어떤 이제 좀 주전이 좀 흔들렸을 때 이제 그 차고 올라가서 이제 자리를 잡는 이런 걸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윈스턴이 뭐 브라이언 호이어 같은 이제 그 아주 낮은 연봉을 또 받기에는 또 덩치가 좀 큰 선수잖아요. 네, 전체 1픽의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약간 애매하게 덩치가 크다는 게 오히려 좀 그 새로운 팀을 찾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윈스턴은 좀 SNS에서 또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벅스의 일원으로서 이제 굉장히 감사한 시간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내년 2월에 보자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내년 2월에 보자는 게 이제 슈퍼볼에 내가 나가야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단 직장부터 구해야 될 텐데. 뭐 사실 이제 관중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아닐 테니까. 네. 예, 근데 뭐 본인은 좀 절치부심하면서 각오를 다지는데 사실 현실은 지금까지는 좀 차갑습니다. 근데 그렇죠. 뭐 테너일 같은 또 일이 또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으니까 윈스턴이 또 어떤 새로운 직장에 가서 또 이런 그 장거리 패스들을 날릴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 안 되면 또 뭐 관중으로 가면 되죠. 뭐 어쨌든 이제 제이미스 윈스턴에 대한 얘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브레이디가 이제 벅스로 계속 브레이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브레이디가 갖고 있는 이제 위상이나 입지가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브레이디가 벅스로 가게 되면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맞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바로 이제 브레이디와 브리스의 이제 맞대결이 시즌 중에 2번이나 펼쳐지게 돼요. 이제 같은 NFC 남부직으로 왔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사실 거의 그 20여 년간 NFL을 각 AFC와 NFC에서 호령했던 쿼터백들인데 네. 사실 그 컨퍼런스가 달랐기 때문에 막상 사실 두 선수의 맞대결의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지금 프로에서는 3승 2패로 이제 브리스가 우위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네. 브리스가 또 차저스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바 있었기 때문에 2002년, 2005년에 차저스에서 이제 브리스가 승리를 거뒀고 2009년에는 이제 세인츠로 이적을 해서 또 브리스가 3연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13년과 17년 이제 패트리어츠와 이제 세인츠 소속으로 맞붙었을 때는 이제 브레이디가 2번 연속 이기면서 프로에서는 2승 3패인데
또 재밌는 건 이 두 선수가 대학에서 한번 또 만난 적이 있었다고 음. 하더라고요. 이제 브래디가 미시건 대학을 나왔고 이제 브리스가 퍼듀라는 대학을 나왔는데 그 99년에 이제 대학 때 맞대결에서는 그때는 이제 브래디가 이겼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커리어에서는 이제 3승 3패로 이제 두 선수가 이제 뭐 호각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두 선수 다 이제 커리어 막판에 같은 지구에서 만나게 됐어요. 이제 그 2020 시즌 두 번의 대결에서 어떤 누가 우위를 점할지 지켜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팀 전력 자체가 세인츠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브리스가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뭐 그렇죠. 액면가의 전력으로 이제 더 이상 그 벨리책 감독도 없고 패트리어츠에 또 그 뛰어났던 선수들이 없는 브레이디와 이제 여전히 그 좋은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세인츠의 브리스의 대결에서 뭐 일단은 좀 브리스가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드리브리스도 원래는 지난 시즌 끝나고 나서 난 은퇴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이 선수들에게 은연중에 하곤 했다고는 하는데 마음을 좀 바꿔먹고 이제 2년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뭐 2년 5천만 불 거의 이제 브레이디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뭐 브리스가 이제 최근에 시즌 막판에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면서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브리스에게도 좀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브레이디와 두 번의 맞대결 이런 것들 좀 신선하게 브리스에게 다가올 것 같고 뭐 지금 이제 계속 강한 전력을 갖고 있는 세인츠에서 이제 한 번 정도 더 우승을 하고 은퇴를 하는 게 이제 브리스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승을 위해서 이제 팀을 옮긴 선수와 그러니까 우승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이제 재계약을 한 선수가 이제 같은 지구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어떤 선수가 이제 반지를 하나 더 끼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베테랑 쿼터백이 이 오랜 소속팀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바로 이제 필립 리버스 선수가 차저스와 이제 결별을 하고 이제 콜츠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1년 계약을 맺게 됐는데 필립 리버스 선수가 이제 다산의 상징이잖아요. 네. 네, 이제 9명의 아이들이 있는 이제 아빠이기 때문에 올 시즌의 이제 성적이 향후 이 선수의 커리어를 이어나가느냐 마느냐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19 시즌에 차저스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수가 이제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2,500만 불이라는 이제 많은 돈을 받으면서 이제 콜츠로 오게 됐어요. 네. 근데 콜츠는 사실 오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 오라인의 강력한 보호하에 좀 리버스가 좀 마음껏 패스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사실 좀 받아줄 선수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그렇죠. 점이에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타이트엔드 얘기를 할 때 뭐 이브론 얘기도 분명히 하겠지만 사실 지난 시즌에도 뭐 티와 힐튼이나 에릭 이브론 이런 선수들이 좀 부상에 시달리면서 좀 그 콜츠가 어려운 시즌을 보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이브론이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리버스는 좀 티와 힐튼 말고는 마땅한 타겟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인데 이제 콜츠가 남은 뭐 오프 시즌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에서 어떤 좀 리시버진을 보강을 하게 될지 또 이제 리버스에게는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애들도 굉장히 많은데 훨씬 잘해서 좀 좋은 계약을 더 따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제 리버스가 이제 콜츠와 계약하면서 사실 이제 자코비 브리셋이 좀 붕 떴습니다. 네, 이 선수도 뭐 사실 백업으로 남기에는 이제 좀 덩치가 커진 선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윈스턴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캡스페이스에서 한 2천만 불 이상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버스와 브리셋을 둘 다 가지고 있기에는 이제 콜츠 입장에서는 캡스페이스가 너무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브리셋도 어떤 팀으로 이적하게 될지도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버스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선수가 좋은 계약을 따냈습니다. 바로 이제 테디 브리지워터 선수인데요. 지난 시즌에 이제 드리블 선수가 엄지손가락 부상으로 5경기를 못 나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선발 쿼터백으로 나와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이 큰 계약을 따내게 됐습니다. 사실 뭐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좀 떠오르는 그런 브리지워터입니다. 사실 브리지워터 이제 커리어를 좀 보면 2014년에 이제 미네소타에서 데뷔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1라운드 출신의 이제 총망받던 기대주였고 사실 2년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네소타의 이제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서 기대를 분명히 받았던 선수인데 16년부터 이제 부상으로 그 이후 이제 커리어 사실 완전히 꺾였었어요. 이제 그 16년, 17년 2년을 사실상 날렸다고 볼 수 있고 네. 18년에 이제 뉴올리언스로 이적을 해서 뭐 백업으로 좀 뛰었지만 그 의미 없는 한 경기를 뛴 게 사실상 전부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랬던 선수가 이제 19년에 이제 그 5경기라는 좋은 기회를 얻으면서
사실 그 5경기로 이렇게 3년 6,300만 불 이 계약을 따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팬서스와 3년 6,300만 달러 이제 계약을 맺게 된 테디 브리지워터인데 사실 이제 그러면서 캠 뉴튼 선수가 굉장히 좀 붕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캠 뉴튼과 팬서스 사이의 어떤 이 묘한 대화가 점점 이제 아침 드라마화 되어가고 있어요. 사실 뭐 캐롤라이나 구단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캠 뉴튼 선수가 이제 트레이드나 이적을 좀 알아보는 거를 허락했다 뭐 이런 이제 워딩을 내보낸 바 있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공식 이 네. SNS 계정에다가 글을 썼죠. 근데 사실 이제 캠 뉴튼 측에서는 자기들은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네. 좀 이게 서로 좀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사실 캠 뉴튼 선수가 이제 캐롤라이나를 슈퍼볼로 이끌 정도로 그리고 전체 1번 픽으로 와서 완전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이제 단연간 활약을 해줬었는데 이 선수가 뭐 사실 이별할 수는 있습니다. 톰 브레이디 선수도 이적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평생 뭐 이 선수의 뭐 계약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거는 없지만 사실 떠날 때 떠나더라도 좀 그 서로 좋은 모양새로 이별하는 것도 이제 팬들을 위한 예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또 어떤 비하인드가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냥 지금까지 이제 나온 걸로만 보면 캐롤라이나 구단의 좀 대처가 좀 아쉽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프로 스포츠가 이 비즈니스라는 건 이제 뭐 저희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팀을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끌어왔던 쿼터백을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새로운 구단주, 새로운 감독, 이제 완전히 좀 체질 개선에 나선 팬서스인데 좀 팬들에게 좀 첫인상을 좀 좋게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근데 네. 이제 브리지워터 계약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팬서스가 저희가 지난주에 뭐 트레이 터너 선수 트레이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공수에서 주력 선수들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리빌딩 과정 자체는 뭐 이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사실 쿼터백에게 뭐 그렇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이유가 사실 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브리지워터가 사실 뭐 부상도 많았고 사실 그 5경기의 임팩트로 이렇게 좀 거액을 준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이고 네. 이 분명 5승을 하긴 했지만 이때는 그 세인츠 선수들과 함께한 기록이었다는 것도 그렇죠. 분명 네. 무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팀이 좋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버스를 탄 네. 부분도 있죠 분명히. 물론 브리지워터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팀 동료들이 그 정도 받쳐주지 않았다면 과연 5경기 다 이길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 지금 팬서스는 그 다른 피스들이 지금 굉장히 약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환경에서 브리지워터가 그 19년 세인츠에서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지는 사실 강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동방석에 앉게 된 테디 브리지워터인데 뭐 팬서스로서는 어쨌든 이 선수가 좀 좋은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고 말씀해주셨던 대로 이제 데이비 테퍼 구단주가 굉장히 좀 급진적인 리빌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감독 갈아치우고 이제 주전 쿼터백도 바꾸려고 하고 어쨌든 뭐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새로운 구단주가 너무 빠르게 이제 팀을 자신의 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전에 이제 이진만 위원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어떤 이제 구단주가 바뀌고 나서 뭐 감독 바꾸고 뭐 이런 선수들을 바꾸면서 이제 사실 그 이후에도 팀이 잘 굴러가긴 했지만 영리하지는 않은 그런 움직임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테퍼 구단주가 좀 빨리 자신의 색깔로 이 팀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당분간 1-2년 최소 1-2년은 좀 그렇게 쉽지 않은 시즌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이언 테너힐 선수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테너힐 선수가 지난 시즌 중반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이제 대형 계약을 따냈습니다. 저희가 뭐 브리지워터 선수도 돈방석에 앉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진짜는 이 라이언 테너힐입니다. 테너힐에 비하면 이제 브리지워터는 돈방 정도도 아니죠. 네. 지금 4년에 1억 1,800만 불인가요? 이제 거의 연간 3천만 불에 달하는 그리고 기간도 4년이나 되고 네. 이런 거액을 받으면서 테네시에 잔류를 하게 됐습니다. 뭐 김민준 아나운서가 이제 데릭 헨리와 라이언 테너힐 중에 테너힐을 먼저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바 있었는데 네. 뭐 그 테네시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릭 헨리에게 프랜차이즈 태그를 붙이고 라이언 테너힐에게 장기 계약을 먼저 주는 네. 그런 지금 무브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두 선수를 이제 태그로
이제 잡고 그리고 이제 대형 계약을 안겨주면서 레프트 태클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나중에 어떤 이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테네시가 AFC 남부지구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지난 시즌 우승을 했었고 또 이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였던 휴스턴이 지금 진짜 뻘짓하고 있죠 지금. 자기가 알아서 지금 미끄러져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서도 언급을 네.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테너힐과 헨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아진 테네시가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AFC 남부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테너힐이 정말 이제 대형 계약을 안게 됐는데 반면에 이 선수에게 자리를 뺏긴 이제 마커스 마리오타도 어찌됐든 이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윈스턴과 마리오타 중에 일단 윈스턴이 좀 더 위너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사람 일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마리오타는 세 팀을 찾았고 윈스턴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오타가 이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됐는데 마리오타에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행선지인 것 같아요. 이제 예. 뭐 물론 데리카라는 주전 쿼터백이 있지만 뭐 다른 선수들만큼 그렇게 뭐 철밥통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리오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는 데리카기 때문에 테너힐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밀려서 이제 레이더스를 굴러가게 된 마리오타인데 네. 여기서 다시 좀 박힌 돌을 빼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마리오타가 이제 테너힐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뭐 계약의 세부 내용이나 오피셜은 뜨지 않았는데 뭐 딜이 엎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일단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진만 의원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이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이제 덱 프레스캇 선수에게 이 프랜차이즈 태그를 붙이면서 이제 일단은 이 1년 동안의 이제 덱 프레스캇 체제를 이어가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발목을 잡아놨고 그다음에 이제 연장 계약은 이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뭐 흘러가는 여론은 사실 그 프레스캇이 원하던 4천만 불을 받기는 쉽지 않아진 상황입니다. 네. 네. 보통은 이제 프랜차이즈 태그가 걸리면 그 다음에 이제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보통은 이제 프랜차이즈 태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팀에 이제 FA 계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 뭐 팀은 좀 부진했지만 커리어에서 이제 기록적으로 이제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프레스캇으로서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지금 타이밍이 사실 좀 많은 돈을 받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인데 일단 태그가 걸렸기 때문에 약간 연장 계약 논의가 좀 늦어질 것 같거든요. 예. 네, 근데 뭐 프레스캇이 뭐 지금 단계에서 뭐 벌써 다른 팀으로 이적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그렇지. 타이밍이긴 하지만 뭐 좀 본인으로서는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프랜차이즈 태그를 붙였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이 좀 마음이 상할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좀 마음이 상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엘리엇에게 대형 계약을 주면서 카우보이스도 그리고 또 이제 와이드 리시버 아마리 쿠퍼를 또 큰 돈을 주고 잡았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이제 큰 돈을 선뜻 안겨주기가 댈러스 카우보이스로서도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1년 동안 이제 이 선수의 성적을 좀 지켜보면서 이 연장 계약을 안겨줄지 말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 닉 폴스 선수가 시카고 베어스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잭슨빌 제기어스는 가드너 민수 체제를 이어가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한 상태가 되겠고요. 사실 4라운드 픽이라는 초라한 대가로 이제 사실 잭슨빌에서 시카고로 넘어갔는데 네. 사실 잭슨빌이 4라운드 픽을 받았습니다. 4라운드 픽을 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4라운드 픽을 받고 건네줬어요. 왜냐면 이 선수가 지금 캡스페이스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4년에 이제 8,800만 불이라는 대한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잭슨빌에 좀 기대를 받고 갔었는데 사실 1년 만에 이제 빠르게 손절을 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 사실 이 선수가 가장 처치 곤란이었는데 이 선수를 누가 받아줄까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베어스가 선뜻 이 큰 계약을 그냥 안아버렸습니다. 네, 정말 이제 베어스가 베어스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시카고 베어스의 프런트 오피스는 싹 물갈이가 돼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오프 시즌 초기에 이제 우리는 미첼 트루비스키를 믿고 가겠다고 분명히 이제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시카고 베어스였는데 네. 뭐 사실 말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한 달 안 갔어요. 네. 네. 근데
트루비스키와 폴스 누구를 주전으로 써야 될지 사실 바로 딱 선뜻 답이 내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걸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 생각은 일단 어쨌든 트루비스키는 지금 이 루키 컨트랙트에 묶여 있는 상태고 닉 폴스는 정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있는 선수잖아요. 이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로 데려왔으면 이게 자녀 셀러리를 시카고 베어스에서 다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돈을 감수하고 이 선수를 데리고 왔다는 건 이 선수를 주전으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일단은 폴스를 쓰고 또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는 네, 제 건가요? 생각은 네,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뭐 공식적인 워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여름 트레이닝에서 이제 두 선수를 경쟁을 시키겠다 뭐 이런 정도의 지금 기사만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베어스 구단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지켜보는 것도 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B.O.B. 빌 오브라이언과 함께 이제 거의 양대 산맥으로 삽질을 하고 있는 예, 시카고 베어스의 프런트 오피스였고 뭐 사실 이제 폴스에게 그나마 긍정적인 면을 하나 찾아보자고 하면 아 백업으로 잘한다. 뭐 이제 그런 점도 네. 있고 이제 그 시카고의 감독이 이제 맨 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과 이제 2012년 필라델피아 이글스 그리고 2016년 캔자스시티 칩스에서 이제 함께 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나 쿼터백 코치와도 폴스가 이전 커리어에서 이제 함께 생활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폴스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폴스가 분명히 좋았던 때가 있었던 선수니까 네. 그때로 좀 다시 뭐 돌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굉장히 좀 역대급 이동이 있었던 이제 그런 시즌이었다. 이 부분은 이제 쿼터백의 이동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또 마음이 아픈 선수가 있어요. 네. 조 플라코 선수가 이제 덴버로 갔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얼마 전에 방출이 됐습니다. 뭐 사실 드류 락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쿼터백을 이동하려고 했던 덴버의 계획 속에서 이제 브릿지 쿼터백 정도의 역할을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뭐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뭐 그 볼티모어에서 우승을 했을 때의 어떤 그런 총기가 많이 사라진 플라코였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방출이 되고 말았는데 뭐 결국 이제 새로운 다른 직장을 찾게 되더라도 아마 주전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백업 정도의 롤을 수행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 플라코 선수의 모습 그리고 이제 행보를 좀 지켜보면 더 이상 NFL에서 이제 주전 쿼터백으로 뛰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렇게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이제 쿼터백들의 이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이동이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아직 쿼터백 한 자리밖에 얘기를 다 못했습니다. 네. 지금 거의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리시버진에서 또 더 큰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그런 점이겠죠. 예, 이제 와이드 리시버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